좀 템포를 끊어가게. 자,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이요. 4번부터 6번이요. 뭐 답이 이상하거나 이상하게 나온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7번부터 9번. 선생님 빠른 답지도 확인해 볼게. 10번부터 12번. 13번부터 15번. 16번부터 18번. 19번부터 21번. 없어요? 진짜로? 22번부터 24번. 25번부터 27번. 28번부터 30번. 31번부터 33번. 31번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최소값은 4분의 15입니다. 31번의 답은 1. 31번의 답은 1입니다. 그 다음 34번부터 36번. 37번부터 39번. 39번이 39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보시면요. 일단은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서 생산한대. 그 말 뜻은 뭐냐면 A 회사가 결국엔 물건을 만들어주는 회사고 B 회사는 뭔가 팔 회사인가 봐. 자, 첫 번째 A에서 원자재 X톤과 A 회사의 제품 생산량 Y는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우리는 뭐 지금 경제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얘를 그냥 이대로 식을 만들어줬으니까 얘가 뭘 의미하는지만 볼게. 자, X는 뭐였어? 원자재야. 얘는 원자재. 원자재라는 건 그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원자재라고 하고, 그 다음 Y는 뭐래요? 생산량이래. 그거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회사 가격은 1kg에 10,000원이래. 되게 비싼가 봐. 1kg에 10,000원을 지금 하는데 문제에서 뭐 해달래? 1톤에 10만 원? 야, 뭐야? 잠깐만. A 회사의 제품이구나. 이건 제품. 그럼 싼 거네. 그리고 10톤, 1톤이죠.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킬로그램을 했으니까 1톤은 1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1톤이 몇 킬로죠? 1000킬로죠. 그래서 1000kg당 얼마를 받는다? 1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0은 그냥 10,000원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죠. 요게 뭐래요? 원자재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A 회사의 이윤이 최대가 되려면이라는 거지. 얘들아, 우리 이윤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이익이랑 똑같아. 그럼 이익이 되려면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원자재 값은 어떨수록 좋아? 쌀수록 좋은 거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이윤이라는 건 총 가격에서 누굴 빼면 돼? 원자재 가격을 빼주면 돼. 총 가격에서 원자재 가격을 빼주면 내가 결국 얻을 수 있는 총 이익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잘 생각해봐. 총 가격이 얼마야, 얘들아? 총 가격 얼마야, 얘들아? 빨리 말해봐. 총 가격. 이거 누가 질문했지? 이거 누구? 유리야. 총 가격이 얼마야?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얼만큼 생산했지? Y만큼 생산했지. 그 다음에 얼마? 제품의 가격은 1kg당 얼마였지? 10,000원이었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Y 곱하기 1 아닐까? 그럼 원자재 가격은 얼마였지? 원자재 가격은. 얼마, 1톤에 얼마였어? 10만 원이었고. 그치? 내가 얼마 톤을 받아올 거야? 원자재 값? X톤이지. 그러면 10X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저 Y 대신에 이제 누구 넣어주면 돼? 얘를 통째로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4X에다가 10X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 이익이라는 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가 바로 이익이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플러스 49다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몇 톤? 7톤 정도를 갖고 왔을 때가 가장 이익이 가장 최대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 맞지? 가격이니까. 자, 다음 또 없습니까? 40번부터 42번. 요 정도는 뭐 사실 활용도 아니죠. 너무 쉬워서. 43번부터 45번.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워크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6번부터 49번 질문이요. 답 이상하면 말해줘. 아까 뭐 이상한 거 있다며? 47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47번?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문제 보시면 얘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운 문제야. 왜? 뭐를 그려줬지? 그래프를 사실은 그려줬어. 근데 얘들아, 우리 그래프 안 그려줬다는 전제 하에 fx 한번 추론해볼까? fx가 칩 전체에 지금 절대값이 쓰여져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 2x.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거든요. 얘랑 절대값이 있는 것과 지금 없는 것이 나눠져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결국엔 여기 안에가 0 되는 값이 중요하니까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x제곱 빼기 3이 0 된다는 건 x제곱이 3, 즉 x는 뿔마 루트 3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선생님, 만약에요, 이제 퐁당퐁당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더라. 그래서 범위가 총 3가지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만약에 1번,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으면 실질적으로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얘가 루트 3보다 작대, 마이너스. 그럼 유리야, 뭐 나오지? 아니,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 그림 혹시 기억나? 얘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거 그림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오다가 꺾여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해가? 그럼 잘 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는 원래 2차 함수였지.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빼기 3이야. 근데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선 이 밑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얘가 될 거고, 다시 루트 3보다 클 때는 얘식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얘가 없다는 전자에 한 건데 뿅 하고 마이너스 2x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 1번. 만약에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으면 이 식에서 얘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2번. 만약에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지만 루트 3보다 작으면 이 식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똑같겠지. x가 마이너스, 아니, 그냥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식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똑같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얘들아, 이건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그림 안 그려줘요. 근데 얘는 지금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바로 활용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이 최종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내려오다가 꺾여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갔고, 그 기준점이 바로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에서 그래서 생긴 거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얘가 사실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사실은 그래프가 똑같은 거고, 얘는 이 그래프를 접어서 올린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gx라는 어떤 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선생님, 기울기는 고정돼 있는데 y절편이 계속 바뀌어요 라는 건 여기에 그래프가 대충 이거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면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다 몇 점? 4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그럼 4점이면 지금 2점이고, 자, 여기서 딱 하고 접해버리면 3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순간 드디어 4점에서 만나겠다라는 거야. 그때 문제가 뭐야? 가장 작은 거부터 x1, x2, x3, x4 이렇게 4개를 잡을 수 있더라.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래요? 네 번째랑 첫 번째를 뺐을 때는 5가 나왔어 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이거 누구 또 질문자죠? 질문자. 아까 질문하는 사람 있었잖아. 유리 말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채은이 아니었어? 채은아, 그럼 이제 시작할게. 우리 x1이랑 x4는 누구랑 누구와의 교점이지? x제곱? 얘랑 누구? 얘와의 교점일 거야. 그럼 여기서 넘어가서 이렇게 돼서 얘가 0 되는 값이 2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x1과 x4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문제에서 x4에서 x1을 뺀 건데 우리는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더한 건 알 수 있다. 뭐라고? 그게 1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x1이 앞에 뒤에 있네. x4에서 x1을 뺀 것이 지금 5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 거 더해보면 2x4는 6이니까 x4는 3이더라 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좌표가 3이었던 거야.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둘이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x1 찾았어. 자, x2 한번 가볼게. x2랑 x3는 어떻게 생기나요, 선생님? 그럼 얘는 이제 거꾸로 엎어진 거랑이지 않냐? 그래서 거꾸로 엎어진 게 누구였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t니까 왜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 플러스 x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0이더라. 여기서 x2와 x3가 나오더라. 근데 문제가 뭘 구해달래? x1하고 x2. 자, 근데 혹시 x1, x2, x3가 혹시 무슨 수래요, 여러분들? 정수란 말 있어요? 정수란 말? 없죠? 자, 그럼 이제 머리를 좀 써보자고. 여기서 x2랑 x3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1이고. 맞나요? 채은아,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조건을 써봐야 되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안 써먹은 거 하나 있을 것 같아. 안 써먹은 거. t 구할 수 있지 않을까? t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여기서 우리 두 개의 곱이잖아. 그러면 x1, x4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6일 거고, 그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랑 같을 테니까 t는 따라서 몇이다? 3이다 라고 되겠네. 그럼 요 t를 이제 여기로 싹 하고 갖고 가면 감사합니다. 너무도 이쁘게 끝. 그래서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군요. 작은 거부터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0. 문제가 곱해달래. 답은 2.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 이거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자, 다음 또 51번의 답이요. 선생님 빠른 답지 빨리 확인해 볼게요. 51번의 답이 4입니다. 4. 자, 50번부터 53번 질문이요. 없어요? 54, 57, 58, 61. 너는 왜 이렇게 잘하니? 62, 65. 네, 60. 안 들려. 65번 손 들어볼까요? 할게요. 65번. 자, 65번 보시면, 자, 일단은 문제에서 양수 K라고 돼 있고, 지금 2차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그 따라 가보자, 한번. 자, 갑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거기다가 플러스 k 플러스 3. 하고 누구랑 만난대? 누구였어? 2x 플러스 3. 자, 그럼 일단은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이고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 라고 나왔어. 그럼 우린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일단 써놓을게. 두근의 합은 2가 나오고 두근의 곱은 지금 마이너스 k다 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건 엄밀히 따지면 그림으로 한번 유추해보면 요렇게 엎어진 2차식과 직선이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를 알파, 여기를 지금 베타라고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에서 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알파에서 베타까지라는 건 지금 잘 봐. 얘들아, 우리 축이 뭐 나오지? 축? 요 축? 2 나오나요? 그쵸? 그럼 잘 봐. 알파는 2보다 어때요? 작아요. 베타는 2보다 어때요? 클 수밖에 없겠죠. 축을 기준으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알파부터 베타까지에서 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게 F란 말이야.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볼게. 알파부터 베타에서 fx의 최대값이 10이래요. 그러면 어디서 꼭지점이 나온다? 최대값에서 꼭지점이 나오더라. 그럼 무조건 여기가 2 넣었을 때 10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다시 갖고 나와봐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k 플러스 7이라고 쓸 수 있는데 바로 이놈이 누구더라? 10이더라. 왜?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k는 자동적으로 3이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러면 최소값 좀 구해줘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축이 이렇게 2에 가 있고 여기가 10이면서 알파 베타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문제가 무슨 값? 최소값이니까 이 알파와 베타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다 k 대신에 3을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었고 베타는 3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더 오히려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9. 마이너스 9에다가 10도 하니까 1이 최소값이 되겠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없어요? 66번부터 69번이요. 답이 이상하면 말해줘요. 70번부터 73번이요. 70번이요? 자, 70번 혹시 손 들어볼까요? 좀 이따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다음 또 3번까지 없어요? 얘들아, 너네 72번 잘했니? 72번 한번 안 했어? 그럼 질문이야? 72번 손 들어볼까? 한 명밖에 없어. 아니, 근데 난 72번을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혹시 이거 L1, L2 직선의 방정식 말고 사실은 뭘 써야 돼? 닮음 쓰셔야 돼요. 닮음. 가장 큰 삼각형이랑 그 직사각형 윗부분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직방을 활용해서 막 좌표 잡고 이렇게 하진 못하잖아. 그럴 때는 항상 닮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도 돼요? 자, 74, 75. 75번에 답이 없다고 하거든요. 4루트 3입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로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진도부터 먼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너 왜 늦었어? 얼굴 뽀얀 거 보니까 자다 왔구만. 하나가 모자라. 헐, 괜찮아. 띵동띵동띵. 내 거 봐. 나 안 보고 할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건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자, 여러 가지 방정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단원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단원명을 정해놨어도 사실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많이들 해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 숫자 고자, 높을 고자를 쓸 수 있냐면 3차 이상부터를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원명이 1차, 2차는 있어도 3차 방정식은 사실은 단원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정식에 포함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아직은 미적분을 안 배웠잖아요. 미적분을 배우면 솔직히 말하면 고차 방정식부터 다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공수 1이니까 사실상 저번에 설명했듯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홀수 차수들은 항상 반대쪽에서 끝나셔야 돼요. 3차, 이거 5차. 짝수 차수는 최고차의 양수라는 전제에 항상 같은 쪽에서 끝나야 된다고 알려줬나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저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주구장창 요 1하고 2를 했던 게 방금 전에 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랑 이거를 공부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수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정해져 있죠. 뭐? 근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라고 하면 가장 기본값은 이렇게 생긴 게 가장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근을 3개 갖더라라는 거야. 근데 무슨 근? 실근을 3개 갖더라라는 거지. 근데 왜 3차부터는 어려워지냐면 3차는 3개가 아니라 하나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냐? 첫 번째, 만약에 2개 갖는다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실근인 중근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는 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실근이 1개인데 선생님, 그럼 얘는 근의 개수가 1개인가요? 그게 아니라 얘는 실근이 1개고 허근을 2개 갖더라라는 거죠. 왜? 둘이 합쳐서 항상 3개는 만족해야 되니까. 3차식이니까. 그럼 도대체 이 그래프에 따라서 방정식은 어떻게 모양이 다릅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근을 3개 갖는 건 무조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x 최고차 한계수를 만약 a라고 잡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이 각각 여기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은 하나가 1차식으로 나오지만 이쪽은 완전 제곱 형태로 나오더라. 왜? 이쪽은 실근을 가져야 되고 이건 실근인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은 선생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칸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가 1차고요. 여기가 2차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러면 얘와 얘는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완전제곱식이고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이 2차식과 이 2차식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판별식이 0 나올 거고요. 여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말 뜻은 무조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무조건 최소한 적어도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 이게 미적분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공수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한 번씩은 꼭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문제가 틀렸거나 여러분들이 조리제법을 잘못하거나 숫자를 잘못 대입한 거니까 이번 학교 시험에서는 3차 이상 나왔을 때는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3차식의 가장 모양 꼴이고요. 자, 한번 우리 책도 한번 같이 펼쳐놔 볼게요. 책도. 자, 그래서 문제의 그 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개념 프린트랑 같이 펴놓으셔도 돼요. 일단 3차 방정식 풀이는 이미 정해져 있다. 1번,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라. 인수분해 되면 땡큐예요. 그냥 여러분들 원래 하듯이 인수분해 하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야. 왜? 인수분해에서 여기는 3개가 다 나온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인수분해를 했는데 1개밖에 안 나올 때야. 그 말 뜻은 얘처럼 인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쪽은 2차식으로 나올 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한 번밖에 안 됐을 때는 얘는 꼭 뭐까지 가봐야 된다? 판별식까지 좀 제발 가줘라 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2차식을 썼더니 0 나오면 중근 갖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오면 얘는 공중에 붕 뜬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밑에 제가 주저리 써놨으니까 뭐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개념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결국엔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호수야. A, B, C, D가 모여야 된다는 거지. 실수. 그치. 이 4개가 실수. 즉 다시 말하면 뭐 유리수 이런 것들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럼 실수가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 일단은 인수분해도 불가능할 것이며 판별식도 못 쓸 것이며 그리고 켤레근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 조건을 만족해야 기본적으로 얘가 우리 아시다시피 그는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도 쓸 수 있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쓸 수 있고 또 뭐도 쓸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근의 공식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2차식 해가 안 나오면 우리 근의 공식 통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럼 어쨌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든 근의 공식을 써먹든 그리고 근의 공식을 통해서 혈례근도 이제 추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 3개를 다 쓸 수 있으려면 A, B, C, D가 다 실수, 즉 유리수가 조건이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읊어볼까? 호수야, 세근의 합이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3차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그리고 세근의 곱은? 그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곱에 항상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2차는 똑같아요. 2차도 합은 음수, 곱은 그대로였는데 사실상 3차는 곱에는 음수가 붙는다는 거. 근데 그럼 3차식도 근의 공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3차식은 근의 공식은 절대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 손모가지를 걸게.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 될 거고 여기가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이 나올 텐데 여기에 판별식을 써야지만이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다. 자, 마지막 혈례근. 혈례근이라는 건 우리 아시다시피 P 플러스 QI가 또는 P 루트 Q가 근을 갖는다. 그럼 무조건 혈례근 누구? P 마이너스 QI, P 마이너스 루트 Q 이런 것들을 근을 가질 텐데 얘도 또한 항상 앞에 계수가 실수, 유리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럼 웃기지 않아요? 3차식은 근을 3개 갖는데 P 플러스 QI 가지면 다른 놈이 P 마이너스 QI면 또 다른 한 놈이 있을 거고
P 플러스 루트 Q가 있으면 P 마이너스 루트 Q가 있으면 또 다른 한 놈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또 다른 한 놈은 어떻게 둬야 하죠? 라고 하면 내가 내 손모가지 걸고 말하지만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 될 거야. 대부분 이 네모와 세모는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2번에 설명되어 있고 개념 프린트에도 똑같이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실상 3차 방정식 없고 자, 우리 그럼 문제 얘들아 학원책으로 한번 가볼게. 유형 3번 좀 한번 봐볼래? 유형 3번. 유형 3번은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나 또 까먹었을까 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2차식에서도 공부했듯이 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는 넣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f 알파는 0, f 베타도 0, f 감마도 0이다라고 나왔어. 근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지. 그래놓고 갑자기 얘가 0 되는 값 찾아달래. 그럼 내가 2차식 때는 거기까지는 허용해줬어. 선생님, 저는요, fx식을 찾은 다음에요, 거기다 얘를 넣어서 0 되는 값 찾을게요. 내가 이거 맞다고 해줬었어, 사실은. 하지만 이제 학교 시험에서 3차 이상이 나올 때는 이걸 넣을 자신이 없어, 얘들아. 여기 만약 PQ, 이거 좀 숫자를 바꿔줄게. 내가 이렇게 바꿨어. 얘가 0 되는 값 찾아달래. 그럼 여기다가 P 플러스 Q의 3승, P 플러스 Q의 제곱, P 플러스 Q. 이거 언제 넣어서 다 계산한 다음에 0 되는 값 찾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파, 베타, 감마. 같은 는 0 아니냐. 그러면 강제로 이 안에가 뭐면 돼? 알파거나 베타면 감마면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X값은 뭐 나온다? P분의 알파 빼기 Q. P분의 베타 빼기 Q. P분의 감마 빼기 Q가 바로 누구의 근이다? 얘가 0 되는 놈의 근이다. 라고 해서 바로 세 근의 합을 구하든지 곱을 구하든지 구하면 된다라는 거. 사실 2차에서 얘들아 하나 인수가 늘어난 게 3차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3차는 언제 어려워지냐면 갑자기 3차씩 던져주고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실근이 2개일 때 이렇게 나오면 애들 멘붕 오는 거야. 자, 한번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 호수야, 일단 3차식은 실근을 몇 개 가져야 되지? 3개 가져야 돼. 근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 다음 중 이 3차식이 실근이 2개가 되도록 이라고 나왔어. 그럼 넌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실근이 2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하나가 중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얘를 뭐 할 거야? 1번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럼 내가 뭐 걸고? 내 손모가지 걸고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 없다라고 했어. 그럼 인수분해가 한 번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1차식이 나오고 여긴 2차식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차식에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 좀 이따 문제 풀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여긴 깔끔하게 나왔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무슨 혼란이 오냐면 선생님 여기서 벌써 0 되는 값이 하나 나왔네요. 근데 실근이 2개래. 원래는 3개여야 되는데 2개래. 그 말뜻은 하나가 중근이라는 거거든. 그럼 호수야 너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여기가 판별식이 0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이것만 따지면 될까? 그치? 이것만 따지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자, 이게 틀린 건 아니야. 잘 봐. 여기가 2가 나왔고 여기가 판별식이 0 써서 진짜로 여기가 중근 가졌다 칠게. 그러면 하나, 중근 둘, 오케이. 2개 만족했어. 근데 얘들아 내가 판별식은 무슨 식이랬지? 불쌍한 식이라 그랬어. 왜 불쌍하냐면 중근 갖는다는 건 알지만 물어볼게. 여기서 나온 하필 이 판별식을 써서 나온 값이 x가 2를 중근으로 갖는 놈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 2, 여기 2 2개, 2 다 같아. 우린 걔를 뭐라고 말하지? 3개의 근이 중복된다 그래서 3중근이라고 말해.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 판별식이 0이네? 땡큐. 그래서 써서 x는 2가 뭔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2. 그럼 얘는 3중근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이 몇 개야?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제외해줘야 되니까 항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만약에 여기가 중근을 가지면 플러스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돼. x는
2를 가지면 안 돼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하필 근을 가졌는데 2와 5를 가지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숫자 무시하고 2랑 5를 가져도 2 똑같으니까 하나로 취급될 거고 5 포함해서 두 개가 되지 않냐. 근데 그럼 결국엔 여기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와도 되겠네요. 나와도 돼. 두 개 나와도 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누구? 요 앞에 있는 거랑 포함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긴 추가적으로 뭐도 따져야 돼? x가 2여야 하더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만약에 3차식 주고 근의 개수를 갑자기 던져줘. 선생님 만약에 플러스 한 문제만 더 내가 꼬아서 내볼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호수야? 똑같은 fx야. 근데 이번엔 실근이 한 개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인수분해 했어. 손모가지 걸고. 그랬더니 여기가 1차가 나왔고 여긴 2차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지? 첫 번째, 여기가 뭐? 허근 가지면 되지 않아? 그치? 여기가 허근 가지면 자동적으로 얘는 하나의 실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니까 이런 그림이 돼서 나올 거야. 그래서 실근을 진짜 하나 가져. 또는 아까 실근이 한 개 된다라는 건 삼중근이어도 말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판별식이 0인데 플러스 그게 하필 x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x는 무조건 k를 가져야 되더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좀 이따 이거 아마 문제 풀면은 여기서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할 거야. 아셨죠? 그게 바로 제가 설명한 게 지금 유형 4번에 지금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4차 방정식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줄면 안 돼, 얘들아. 힘든 거 알아. 자, 4차 방정식 가볼게. 너네들은 1학년 때는 4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5차, 6차는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만 센스로 한번 물어볼까? 대답하는 애 있나? 아니야, 안 할게. 자, 가볼게. 자, 얘들아, 일단은 4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3차 방정식에서 또 파생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를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도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다. 첫 번째, 얘가 인수분해가 2번 될 거야. 왜 2번 되는지 알겠지? 왜? 최소한 4차를 3차로 떨어뜨려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한 번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1차랑 3차. 그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 손모가지 걸고 3차는 또 한 번 인수분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얘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요. 왜냐면 아까 4차는 가장 기본값이 무슨 모양이었죠? W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4개야. 가장 기본값이. 근데 이 4차가 여러분들 미적분, 한치야 나한테 미적분 배웠지? 방학 동안에. 아니요? 저기 미쳤나 봐. 너 나한테 배웠어. 자, 4차 방정식 미적분 배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모양이 다양해요. 우리 이런 모양도 있어요. 4차 중에.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그리고 4차 중에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홍주도 나한테 배웠잖아. 생각해보니까.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이건 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중에 붕 뜬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닿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도 있을 거고. 심지어 4차는 어떤 모양도 있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왜?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아시겠지만 우리 요걸 뭐라고 말하죠? 한치는 너가 말해 새끼야. 저런 씨. 벌써 까먹었어. 얘들아, 요 점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 지구에서 북쪽의 끝을 뭐라고 말해요? 북극. 남쪽에 있는 걸 남극. 이 그래프는 극점인데 위쪽에서 찍혀있다 해서 극대점이라고 하고요. 얘를 극소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명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바로 극값이라고 하는데 이 4차가 왜 골 때리냐면 3차는 별로 없어요. 3차 나올 수 있는 모든 모양 다 그려볼까요? 기본 그냥 하나, 둘, 그리고 또 뭐 있어? 없어요. 사실 3차는 이거 모양밖에 없어요. 물론 이상한 모양 3중근짜리도 포함하면 요 4가지 모양밖에 없어요. 그 신기한 게 뭐냐면 3차는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특강 시간에 극대 극소를 같이 갖고 있던가 극대 극소 자체가 없던가. 그래서 얘는 뭐 아니면 도라 그랬어. 둘 다 갖고 있던가 아예 없던가.
그리고 이제 4차 가르칠 때는 이제 세트가 3세트로 나눠져요. 보시면 극대값 하나에 극소값 2개.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지? 근데 잠깐만. 아무튼 재밌는데 아무튼 이 4차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이런 모양도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 또 이거 되게 웃긴데 얘가 내려가다 살짝 들렸다가 내려가는 모양도 있어요. 이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 모양이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살짝 겹치냐 안 겹치고 내려가냐에 따라서 모양이 또 다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래프 개형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네들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2번은 될 거야. 2번. 근데 그럼 한 번 되는 문제도 있나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져. 왜냐면 인수분해가 한 번만 된다라는 건 이 인수분해가 여기 1차가 나오고 여기 3차 나오는 거거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 이 3차가 어떤 모양일지를 결정지을 수 없어. 너네들은. 근데 미적분 배운 애들은 어떻게 하지? 이거 미분 때려본단 말이야. 미분 때려서 0 되는 값 찾아갖고 그 값을 찾아보고 아 얘는 4차인데 미분에서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이제 막 추론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2번은 인수분해 될 거고 얘 때문에 이 그래프가 다 달라져요. 근데 왜 얘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벌써 4차인데 0 되는 값이 2개 나왔어. 그럼 첫 번째 없어. 그럼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2번은 0 되는 값이 있는데 뒤에는 없어. 허근 가죠. 실근 2개, 허근 2개야. 그럼 어떤 모양일 것 같아?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X축과 2점에서 맞닿으면 되는 거야. 2점에서.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인 거지. X축과는 2점에서 만나고 이쪽에서 허근 2개를 갖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돼요? 2번은 만나는데 한 번을 겹쳐서 만나.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떡하죠? 2개는 만났는데 2개가 더 있어. 그럼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1이 또 커져. 왜 1이 커지냐면 얘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판별식이 0이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여기서 나온 이 판별식 때문에 요 앞에 있는 1차식 2개랑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인수분해 됐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2차식이 나왔어. 근데 이 2차식의 판별식을 써봐서 딱 찾았더니 선생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요. 얘랑 얘랑 나중에 겹치는 거야. 그럼 너네들 또 고민해야 되는 거야. 1에서 겹치네. 그럼 얘가 모양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1, 2, 3에서 근을 갔거든. 근데 지금 1에서 겹쳐. 그럼 무슨 모양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론해야 되냐? 4차는 일단 W여야 돼. W. 가장 기본값이 내려가. 1에서 잠깐 만나. 이게 X축이야. 1에서 잠깐 만나버렸어. 그래서 다시 어떻게? 내려가야 돼. 왜? 내려가야지만이 근이 2가 생기거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3이 돼. 그럼 요런 4차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만약에 이번 학교 시험이 아니라 시험 기말 대비할 때 머릿속에 3차랑 4차 그래프 개형을 그릴 줄 아는 애면 사실 되게 쉬워져. 모든 문제가. 아까처럼 얘처럼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얘는 딱 보자마자 실근 2개? 그럼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런 모양 아니면 뭐 이런 모양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한쪽에서 중근 가지면 되겠네? 그럼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이쪽에서는 중근 될 거고 이쪽에서는 1차식이 나올 거야 라고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고 따진다는 거지. 얘도 만약에 4차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땡큐야 이렇게 나와. 4개로. 그러면 무조건 모양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모양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선생님 4차인데요. 중근 2개씩까지야. 그럼 W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4차 모양, 3차 모양을 미리 알고 풀면 사실 쉬우니까 이거는 내가 문제 풀 때 항상 그래프를 그려줄 테니까 계속 보다 보면 좀 이렇게 자기화가 될 거예요. 요럴 때 저기서 이런 그래프는데 여기다 써먹어야지 라고 써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차는 사실상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앞에 3차랑 푸는 방법 다 똑같고 자, 그 다음 4차 요거 내가 첫 번째가 인수분해 2번 된댔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해야 돼. 두 번째는 공통 부분이 있는 거야. 공통 부분. 4차식도 공통 부분이 있는 4차식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린 뭐라고 말하죠? 복 2차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복 2차식을 X제곱, X4승 이런 것만 봐서 문제인데 얘들아 우리가 복 2차식이라 해서 꼭 무조건 이런 모양 꼴만을 복 2차식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많이 푸는 방법이 뭐죠?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래서 예식을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로 바꾼 다음에 뭐 하죠? 얘를 합차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게 바로 4차식에서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4차랑 2차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진짜 1학년 초반에 배우는 거고 고난도 문제일수록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단순히 x4승 x제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4차, 2차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린 당황하지 말고 누구를? f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얘를 다시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렇게만 말해주면 이건 개나 소나 다 푸는 거고 치환 못하는 친구 어딨어?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말이 있잖아. 치환하면 범위 바뀐다. 얘 같은 경우는요 범위가 뭘까요? 우리 x제곱을 t로 놨거든요. 근데 x가 만약에 모든 실수예요. 그럼 뭘 넣든지 간에 제곱하면 뭐 아니면 뭐예요? 0 아니면 양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새로운 범위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문제인 거죠. 얘는 함수를 치환했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싹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라면 우리 저번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울 때 공통 부분이 있는 것들 이거 많이 공부해 봤을 거야. 이렇게 나왔던 것. 뭐 t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 얘를 t로 치환했고 얘는 t 플러스 1이라고 두고 그 다음 얘 t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범위를 뭐로 바꿨어? t에 관한 범위로 바꿨는데 얘의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 얘는요 이런 2차 방정식이 됐고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얘는 마사보다 다 크네요. 그래서 얘는 마사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만듭니다 라고 했어. 얘도 똑같아. 얘도 우리도 fx를 치환했으니까 그리고 fx 제곱을 치환했으니까 우리는 fx식을 찾아서 그리고 그 놈을 제곱해서 그 식이 뭐보다 큰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얘도 아무 말이 없으면 누구?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 먼저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유형 7번을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형 8번까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 9번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유형 9번. 자, 하나가 더 남긴 했는데 뭐냐면은 너네 이미 했어 나랑 했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게. 뭐냐면 바로 상반방정식. 호수야 이게 무슨 뜻이지? 너와 내가 상반이야. 나랑 너네랑 안 맞거든. 너랑 나랑은 상반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대칭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 3차 2차 1차 4차 방정식이었지 우리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된 것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얘를 기준으로 어때? 대칭이지.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풀었었지? 이걸 다 뭐로 묶는다? x제곱으로 묶어준다. 그래서 얘를 x제곱으로 묶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지? 여기가 뭔가 식이 이렇게 돼서 나올 거고 요 x를 하나씩 분배함으로써 얘가 결론적으로는 2차식,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상방방정식의 풀이였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너네들은 또 여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보자마자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게 상반방정식이야 라는 게 보이지만 사실 제가 아까 처음 썼던 거 있죠. 얘도 상방방정식입니다. 짝수계여도요. 실질적으로 홀수계면 땡큐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 게 보여. 하지만 짝수계여도요. 결론적으로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죠. 그래도 풀이는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홀수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짝수계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들아. 마지막 하고 끝낼게. 마지막 하고. 그게 유형 13번이야. 요거는 이제 이대부고 기출이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 개수의 역수, 개수의 대칭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상반방정식에서 4차랑 3차는 배웠지. 근데 그럼 2차는 없을까요? 라는 거야.
2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왜? 2차도 엄밀히 따지면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홀수 개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얘가 0이거든? 근데 얘가 0 되는 값이 x가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고 쳐볼게.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야, 신경 끄고 A랑 C 좀 자리 바꿔봐.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오는 거야. 그래서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식을 만들었어. 그럼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얘는 근 자체가 저 위에 있는 근을 역수치하면 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해요? 이건 증명 방법이 나도 너네도 똑같아. 그냥 근의 공식 써서 풀면 돼. 근의 공식 써서 찾아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라고 단정 지은 다음에 자리 바꾼 다음 근의 공식 쓰면 그 근의 공식에 역수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x 1차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모양이 나오면 근은 어떻게 된다? 역수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쉬도록 할까요?